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는 빠지찍 송건웅입니다. LSPLC 이것만 알면 끝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1편에서는 XG5000과 PLC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XG5000 다운로드 방법, 그리고 XG5000에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메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저장을 어떠한 공간에 어떠한 위치에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2편이죠. 2편에서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겁니다. 그래서 A 접점과 B 접점 그리고 자기 유지까지 여러분과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일단 저는 준비됐습니다. 제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XG5000 여기 빠지직 연습이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이걸 들어가도 되지만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죠. 계속해서 새롭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됩니다. 안 하면 제가 파일 안 열린다 그랬어요. 자, 일단 얘를 누르고 넘어가 보면 XG5000이 열릴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익숙한 화면이 우리 1편에서 봤죠? 익숙한 화면이 나왔고 제가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랬어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좌측 상단 보시면 프로젝트 있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새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거를 누릅니다. 근데 저는 프로젝트를 불러오고 싶은데요? 그럼 프로젝트 열기 해서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거기까지 지금 안 해도 돼요. 프로젝트 새로운 거 만듭니다. 그래서 새 프로젝트 클릭. 그럼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그럼 빠지직 연습 2번으로 해볼게요. 빠지직 연습 2번. 제가 이 이름에 대한 내용과 위치에 대한 것들도 1편에서 자세히 여러분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자, 어디에 저장할 거냐면 이거 저장하는 거 역시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다 그랬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바탕화면에 하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점 3개, 점 3개. 자, 우리가 파일 저장해 놓고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냥 바탕화면에 여기 스크롤 올려보면 바탕화면 있죠? 바탕화면 누르고 여기 확인 누르시고 나오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팅을 미리 XGB에 XBCS라는 것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확인만 누르시면 돼요. 이것은 이제 초기에 설치하고 처음 세팅하면 그 노트북 혹은 그 컴퓨터 안에서의 환경 계속 그대로 간다면 이대로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고 나오면 이렇게 우리가 작성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컨트롤을 누르고 스크롤을 이렇게 당겨 보세요. 이렇게 확대도 되죠, 줄어도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이 프로그램 쓰기 하는 창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메뉴 구성도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되게 복잡해가지고 뭔가 많잖아요. 처음 보는 것들이. 그래서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막 프로그램 지금 쓰고 싶은 심정 잘 알겠어요. 근데 조금만 참아보시고 제가 요 구성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하나 보세요. 프로젝트, 편집, 찾기 바꾸기, 보기, 온라인, 모니터, 디버그, 도구, 창, 도움말 뭐 이런 거 있죠. 이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아주 주요한 것들을 여기 단추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추에 있는 것들은요 모두 여기서 다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을 요 바깥으로 기본적인 것들이 빠져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부터 볼게요. 보시면 ESC 화살표 ESC. 자, 이거 ESC 누르면 그냥 이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이걸 눌렀습니다. 그럼 여기 뭔가 생겼죠, 여러분. 여기 마우스 잘 보세요. 뭐 생겼죠? ESC 눌러볼게요. 그러면 없어졌죠. 우리가 하고 있던 어떤 행동을 리셋 시켜주는 게 ESC입니다. 근데 거의 이건 잘 안 쓸 겁니다. 자, 가장 많이 쓰는 거 F3, F4. 일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뭐만 기억한다? F3, F4, 그 다음에 F9. 이것만 일단 기억하죠. 그리고 조금 더 응용하면 F5, F6 이것까지.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무엇에만 집중을 해달라? F3, F4, 그 다음에 F5, F6, F9까지만 이번 시간 단축키 한번 외워보죠. 아니 이게 뭔데요 도대체? 여러분 A 접점과 B 접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F3는 뭐냐면요, A 접점입니다. A 접점. A 접점은 뭐예요? 평상시에 열려있고 그리고 어떤 조작이 가해졌을 때 닫히는, 즉 평상시엔 전기가 안 통합니다. 어떤 신호를 줘야만이 전기가 통하게끔 바꾸는 게 A 접점이죠. 그럼 F4는 뭐예요? F4 여기 빗금 살짝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B 접점입니다.
평상시에는 전기가 흘러요. 근데 어떤 조작이 가해지면 그 전기 흐르는 것을 끊어내는 접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F3는 A 접점이고 F4는 B 접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F9는 뭡니까? F9는 출력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출력이요? 일종의 코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시퀀스 회로 같은 거 보면 어떤 출력부가 있고 입력부가 있잖아요. 출력부라 하면 뭐 램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릴레이의 출력을 가져갈 수도 있죠. 그래서 출력을 F9, 코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A 접점과 B 접점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입력부가 되는 거예요. F9는 뭐가 되는 거예요? 출력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이 세 개만 아시면 돼요. 이 세 개만 확실히 알고 가셔도 이번 시간은 완전히 여러분 걸로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전개할 때 조금 누군가에겐, 어떤 분들에겐 죄송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나치게 자세할 정도로 설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초반부에 지나칠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진행이 되면 될수록 모두가 어려워져요. 근데 지나칠 정도로 자세하게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얘랑 친해진다는 거예요. 친해지면 앞으로 응용되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지루하실 수 있고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저랑 같이 하나하나 개념을 잡아보자고요. 오케이. 동의되신 거죠? 동의되셨으면 같이 가는 겁니다. 자, A 접점, B 접점 잡았어요. F9 출력 잡았어요. 그럼 F5, F6는 뭐냐? 여러분, 전기가 흐르려면 전선이 있어야죠. 얘네 전선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F5는 나 전선을 가로로 연결할 거야. F6는 뭐예요? 나 전선을 세로로 연결할 거야. 이거예요. 딱 봐도 그림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로 연결선 F5, 세로 연결선 F6. 자, 요 정도 내용 잡아볼게요.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됐으면 자 바로 한번 나가 볼게요. 제가 조금 이 프로그램 창을 확대시켜 볼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F3, F4 그리고 F9 기억합니다. F9. 자 그럼 여러분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다가 우리가 뭔가 쓸 거구나. 이게 바로 레더 다이어그램을 작성한다라고 해요. 레더도라고도 하는데 마치 사다리 형태의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하여 레더예요. 그 레더가 한국말로 바꾸면 사다리거든요. 그래서 레더도를 작성한다, 레더 프로그램을 짠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럼 입력을 한번 써볼게요. 우리 시퀀스 회로는 위에서 아래로 작성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 레더도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시퀀스도의 가장 위쪽 부분이 레더도의 가장 좌측 부분이고 시퀀스도의 가장 아랫부분이 레더도의 가장 우측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전기의 흐름은요, 바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시면요, 여기가 이 부분이 입력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력측. 그러니까 전기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출력측은 어디 있습니까? 출력측은 이쪽이죠. 여기가 이제 출력을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럼 전기가 아까 이쪽에서 오다가 여기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F3를 누릅니다. F3 뭐야? 입력이라 그랬죠. A 접점. 저 좀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F3를 클릭해볼까요? 평상시 열린 접점 F3를 클릭. 그리고 이걸 그대로 클릭하고 뗐다가 여기 갖다 대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때 다시 여기 갖다 대고 클릭을 누르면 변수 디바이스 입력하라고 나와요. 저는 이것을 P0라고 놓을게요. P0. 일반적으로 입력을 P0로 뒀습니다. 뭐 P0, P1, P2, P3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P0 놨습니다. 변수 설명문 잠깐 나중에 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뭐가 생겼다. A 접점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여기 마우스 보세요. A 접점, 이 F3 이거 살아있는 거 보이죠? 누르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ESC 한번 눌러볼게요. 자,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고 F3를, 자, 커서를 여기다 대고 F3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다 대고 눌러보면 F3, P1으로 해볼까요? P1 누르면 그냥 엔터 치고 나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다시 없애보고 여러분, 입력은 보통 P0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럼 저는 F3를 누를게요. 그럼 이런 게 생겨요. 변수 디바이스 입력. 그럼 변수 디바이스를 입력하라고 뜹니다.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그냥 생기긴 하는데 이러면 PLC가 못 알아듣죠. 그래서 우리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없애볼게요. 딜리트 F3 누르고 P0라는 디바이스 명을 부여할 겁니다. 이 친구의 주소는, 즉
디바이스가 주소예요. 주소인데 여러분 벌써 막 어렵죠? 주소라는 단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P0를 누르고 나올게요. 변수 일단 생각하지 마세요. 설명문 생각하지 마세요. 자, P0라는 주소입니다. 아, 여기에 신호가 들어오면 P0라는 주소에 신호 들어왔구나? 그러면 PLC, 우리 물리적으로 보이는 PLC에서 P0라는 주소를 내가 켜면 되겠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입력을 하나 만든 거예요. 이거 무슨 접점? A 접점. 왜? F3로 했으니까. 그 다음 여러분 그대로 F9를 한번 눌러볼게요. F9를 누릅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런 게 떠요. 아까랑 똑같은데요? 자, 출력이죠. 출력은요, 보통 P40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P를 눌러주시고 40을 눌러주세요. 자, 이대로 따라 하셔도 돼요. P40 누릅니다. 변수 일단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하나 쭉 생겼다, 그죠? P0, P40 입력을 누르면 여러분 지금 전기 통해요, 안 통해요? 여쭤볼게요. 전기 통해요, 안 통해요? 이거 A 접점이니까 전기 안 통하죠? 그러면 이대로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지금 전기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여러분 P40 켜져요, 안 켜져요? 안 켜집니다. 여러분 P40을 일종의 램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P0가 지금 여기 끊겨 있는데 전기가 오다가 여기서 끊겼잖아요. 그럼 여기는 좀 끊긴 회로죠. 그래서 P40의 램프 점등은 안 됩니다. 그러면 자, 나중에 어떤 입력으로 PLC에서 푸시 버튼이라든지 어떤 셀렉터 스위치, 센서 등을 통해서 여기에 입력 신호를 줄 수 있어요. 입력 신호를 주면 여기가 이제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전기가 통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저는 비접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F3 또 눌러볼게요. 자, F3 누르고 P1을 하면 여러분 이거 A 접점이에요? B 접점이에요? 이거 A 접점이에요. 우리 B 접점 한다면서요? 그럼 여기서 F4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슬래시 그어진 거 보이세요? 슬래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는 그냥 한 번에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F4를 눌러보세요. F4 눌렀어요. 똑같이 뜨죠? 여기서 P1 해볼게요. 왜? 우리 P0는 썼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론 P0를 갖다가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 공부하는 단계니까 조금 천천히 나가보는 거예요. 자, P0일 때는요. 자, 보시면 F9를 누르면 P40은 썼죠? P41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이 알아서 자동으로 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화살표 표시로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P41. 그러면 이거 프로그램을 써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P0를 입력하면 P40이 켜질 것이고 P1을 입력하면 P41은 꺼지겠죠. 왜? 얘는 그냥 전기만 투입이 됐다 하면 요 비접점이니까 P41에 전기가 통할 겁니다. 바로 램프가 점등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를 쭉 프로그램을 짰잖아요. 자, 제가 PLC에 직접 연결해서 보여드려도 되지만 이 PLC, LSPLC에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시뮬레이션 버튼이 있어요. 자, 시뮬레이션을 할 때 내가 프로그램을 직접 넣기 전에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짜여졌는가 이거부터 보자는 겁니다. 한번 보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린 다음에 시스템 모니터로 갈 건데 그 전에 IO 파라미터, 제가 첫 번째 시간에 IO 파라미터 설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IO 파라미터를 들어가주세요. 더블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실질적인 PLC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PLC를 어떤 모델로 할 것이냐를 여기서 설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XPC DR20SU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눌러주시고 더블 클릭, 가장 아래 있어요. 제가 쓰는 모델은 DR20S 더블 클릭 해주시면 PLC가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래서 입력 12개짜리, 출력 8개짜리,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고 다시 프로그램 요거 클릭하셔도 되고 요거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넘어오면 이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돌릴 건데 어떻게 돌릴 거냐? 여러분 시뮬레이션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 시뮬레이션 버튼 있죠? 그래서 시뮬레이터 시작 끝. 내가 프로그램을 잘 짰는지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눌러볼게요. 자,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쭉 나오면서 시뮬레이션 돌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쓰기 할 겁니까? 자, 쓰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 이 프로그램에 내장된 시뮬레이터의 쓰기를 정상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으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요. P0에 지금 신호 없으니 P40은 안 켜졌죠. 근데 P0 보세요. 다시 P1 보세요. P1은 아무 신호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그냥 붙어있다고 요 파란색이 붙어있다는 얘기거든요. 요 붙어있다. 그래서 전기가 통했다. 그래서 P41을 켰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램프 1번, 램프 2번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럼 제가 시스템 모니터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시스템 모니터 어딨나 보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시스템 모니터. 자, 여러분 보시면요. 요거 이게 시스템 모니터예요. 이게 시스템 모니터입니다.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모니터 들어가도 돼요. 모니터에서 시스템 모니터 켜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요 단추들이 주요한 것들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깥에 단추를 그냥 클릭한 거예요.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에도 보시면 뭐 접속 설정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쓸 때, 우리가 PLC에 쓸 때 이야기하는 거니까 잠깐 보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도구에 시뮬레이터 끝 있죠. 이거 누르면 시뮬레이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나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바깥에 빼놓은 게 요 단추입니다. 요 단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이 여기에 집약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럼 시뮬레이션 저 조작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시스템 모니터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모니터를 누릅니다. 아까 I/O 파라미터를 설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XBC DR20SU PLC가 간단하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 보시면 여러분 얘가 지금 P0거든요. 보이시죠? P0. 확대해볼까요? 자, P0 보이시죠? P0. P0. 그럼 아래 거 갖다 대면 P1이겠죠. 그렇게 해서 P2, P3 쭉쭉쭉 가서 PB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번째를 표현하는 게 이제 B, 11번째가 A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쨌든 12개가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 자, 여러분 제가 P0 여기는 이제 단추예요. 그러니까 누를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출력치기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거 뭐예요? P40번이죠. P40번 점등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LED 켜졌어요? 안 켜졌어요? 안 켜졌죠. P0의 신호가 안 들었기 때문에 여기 신호 안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P41은 켜졌죠? 아무 조작 안 했는데 켜졌어요. 왜? B접점이니까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푸시 버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P40은 램프라고 생각해 주시고 P0를 눌러보겠습니다. 누릅니다. 누르면 눌렀으니까 여기 파란 색깔 들어오고 전기가 통했습니다. 그리고 P40을 출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뮬레이터라 그렇지 이게 실질적으로 연결을 해보면 P40번에다가 뭘 연결하면 돼요? 램프 연결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램프가 출력이 됐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푸시 버튼을 이제 손을 떼보겠습니다. 손을 떼보면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40번은 소등됩니다. 이거예요. 그럼 P1을 누르면 이 끊기겠네요. B접점이니까 당연하죠. 보세요.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끊겼죠? P41 끊겼죠. 그 다음에 P0를 누르면 얘는 켜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얘를 누르면 P1을 누르면 다시 살아나고 이것이 바로 실질적으로 PLC에 연결하지 않아도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내가 프로그램을 잘 짰는지 안 짰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제가 시뮬레이터 꺼볼게요. 이거 다시 한번 누르면 됩니다. 요거 자 껐어요. 그러면 제가 프로그램을 지울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 드래그 하는 겁니다. 딜리트 눌러보세요. 없어졌죠? 처음부터 자 또 다 없애보죠 그냥. 자 다시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짜보죠. F3 P0 하고 나는 변수를 한번 설정해보자. 여러분 디바이스는 어떤 주소라 그랬죠? 변수는 뭐예요? 그 주소에 대한 별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뭐 빠지직을 써도 돼요. 근데 너무 연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푸시 버튼이니까 푸시 버튼 1번이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설명문도 쓸 수 있어요. 얘는 푸시 버튼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눌러보세요. 아무 변화 일어나지 않았죠. 그냥 PB1으로만 바뀌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단추들을 하나하나 나중에 대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기, 디바이스 보기, 그 다음에 디바이스 변수 보기, 그 다음에 디바이스 설명문 보기, 변수 설명문 보기, 난 다 볼래? 이런 거예요. 제가 다 보기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디바이스명은 P0, 그 P0에 대한 별명이 PB1. 이것을 이제 누군가가 프로그램 짜고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냐? 푸시 버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나 이거 너무 복잡한데? 그냥 나 안 볼래. 요거 변수만 볼래. 나 디바이스만 볼래. 나 디바이스 변수 볼래.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모두 볼게요. 모두 보기. 그리고 이렇게 보기에서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한번 보세요. 쭉 보시면 여기
단추들이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요 단추들이 많다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오케이. 여러분, F9를 누르면 여기 전선 자동으로 생겼다, 그죠? 근데 F5가 아까 뭐였어요? 가로축이었죠. 가로 전선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F5 한번 눌러볼게요. 생겼다, 그죠? 생겼다, 그죠? 쭉쭉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딜리트를 누르면 사라지는 거고, 이렇게 사라지는 거고. 자, 다시 딜리트, 이렇게 사라지죠. 근데 F 이렇게 가서 F9 해도 되지만 F9 누르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가로선이나 F6 눌러볼게요. 이런 세로선은 회로를 수정할 때 쓰면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 안 합니다. 자, 보세요. F9 눌러볼게요. P40 해보겠습니다. P40. 자, P40은 변수를 램프 1번으로 한번 해보죠. 램프 1번. 설명문은 레드 램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확인 누르고 나오면 레드램프고요. 얘 별명은 램프 1번이에요. 주소는 P40번입니다. 그러니까 주소는요, PLC가 알아들은 주소예요. 그러니까 요 P0에 입력이 들어오면 우리 물리적으로 보이는 PLC에 나 입력 들어왔네? 여기에 이제 불이 켜지면 P40이라는 주소, 우리가 눈에 보이는 P40이 나 출력해야 되네? 하고 출력하는 겁니다. 그 정도. 그리고 얘는 별명을 지어주는 거예요. 송건웅이라는 주소에 빠지직이라는 별명을 입히고 이 사람은 전기를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설명문이 붙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거 했잖아요. 자기유지를 한번 걸어보려고요. 자기유지는 여기 내부 릴레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F3를 누르고 자기유지하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M 생각해주세요. M이 메모리의 약자입니다. 메모리의 약자고 저는 M0, 이 M0부터 1, 2, 3, 4, 5, 6, 7, 8 다 쓸 수 있어요. 일단 M0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변수는 뭐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설명도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건 나와볼게요. M0를 했다가 뭐 하게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M0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 F6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병렬로 얘네가 이어졌네? 이 두 개가 이어졌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로 쭉 와서 저는 F6를 한 번 더 눌러볼게요. F6, 그 다음에 F9, M0를 출력치기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푸시 버튼을 눌렀다가 떼면, 아까는 누르고 있었어야 되잖아요. 눌렀다가 떼면 M0가 순간적으로 여자될 것이고, 그럼 여자됐다는 건 얘가 이제 동작을 해야 되겠죠. 접점이. 그러면 이 구간을 통해서 전기가 흐르겠죠. 그러면 푸시 버튼은 이제 손을 떼어도 계속해서 전기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푸시 버튼을 눌렀어요. 램프가 들어오고 M0 여자되고, M0 여자되었으니 M0에 대한 여긴 입력 접점이 되는 거죠. 접점에 불이 들어오고 푸시 버튼 떼어도 요 루트로 전기가 통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게요. 자, 시뮬레이터 여기 있죠. 시뮬레이터 시작. 눌러보면 우리가 아까 봤던 이제 쓰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럼 쓰기가 완료됐습니다. 그럼 시스템 모니터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보죠. 여러분, 지금 여기 아무 출력이 안 나오고 있죠. 자, 시스템 모니터 열어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결하지 않아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P0를 썼기 때문에 이 P0 여기 있죠. 이게 PB1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고 푸시 버튼이란 설명문을 가져온 거죠. 자, P0를 누릅니다.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유지가 잡히고 여기 램프 1번, 즉 P40번이 출력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죠. 여러분, 저 이제 푸시 버튼에서 손 떼도 됩니까? 안 됩니까? 손 떼도 상관없죠. 왜? 자기유지 잡혔잖아요. 와,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시퀀스 회로 메커니즘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 정말 신기했어요. 일단 여러분, 저만 신기한 걸로 하고 계속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잠깐만요. 저 이거 램프 끄고 싶은데 이거 어떡하죠? 안 꺼지는데? 자,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안 꺼집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3초 시간 드릴게요. 어떤 거 하나만 추가하면 됩니다. 바로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한 바로 그거. 푸시 버튼 하나 더 달면 된다. 그럼 여러분, 시뮬레이터 꺼볼게요. 껐어요. 그러면 비접점을 달 건데 자기유지를 끊어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달아도 되죠. 여기다가. 그래서 F3로 달아야 될까요? F4로 달아야 될까요? F3, 4, 바로 F4로 달아야 되죠. 비접점 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달아도 되고 여기 해도 되고 여기 해도 되고 여기 해도 됩니다. 굳이 막 여기 붙여서 안 해도 돼요. 저는 한 칸 띄어서 F4 눌러볼게요. 나는 P1을 쓸 것이다. 그리고 변수 얘 이름을 푸시 버튼 1 했으니까 PB2라는
별명을 줄 것이다. 디바이스는 P0가 아닌 P1이에요. 설명문, 얘는 푸시 버튼인데 초기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설명문은 자유롭게 쓰세요. 푸시 버튼 초기화. 아, 초기화하는 푸시 버튼이구나 라고 누군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시뮬레이터를 한번 돌려보죠. 시뮬레이터 하고, 자, 여러분, 이게 PLC라는 게요, 결국엔 내가 어떤 명령어, 어떤 단추를 사용할지, 그리고 어떤 명령어들이 있는지 이것만 인식이 되면 창조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PLC를 지금 너무 어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몇 가지 기능만 잘 알고 있으면 내가 만들어내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 여러분, 이대로 안 짜셔도 돼요. 제가 이따 다르게 짜셔도 된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한번 일단 시뮬레이터 돌려봐야 되니까 한번 돌려보죠. 시스템 모니터. 자, 이제 손 떼보겠습니다. 손 떼면 한 번 더 클릭하면 돼요. 자, 그래도 자기유지가 잡혔어요. 근데 나 이거 끄고 싶다. 이거 어떻게 끄지? 요거 한번 전기를 끊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P1을 끊어봅니다. 한번 눌렀다가 떼면 회로가 초기화됐네. 다시 P0를 누르면 살아나고, 그리고 자기유지 잡힌 거 보이시죠? 저 여기 손 뗐습니다. 근데 계속 잡혀있죠? 여기 잘 보세요. 잡혀있죠? 잡혀있죠? 다 잡혀있죠? 근데 여기서 PB2를 잠깐 누르면 뗐다가 다시 초기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셔도 되고, 자, 이거 다 지워볼게요. 이렇게 짜셔도 돼요. 보세요. 자유롭게. 여러분, 정답 없어요. PLC는 정답이 없는 부분입니다. 동작만 되면 돼요. 자, F3 P0 해볼게요. P0. 그 다음에 F9. 저는 여기 M0 해볼게요. M0를 그냥 바로 단다고요? M0. 그 다음 저는요, 여기에 F3에서 또 M0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F6, 여기 여러분, F6는 위에서 아래로 긋는 겁니다. 그래서 F6를 여기서 긋는 거예요. 누르면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꼭 거기서 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해도 돼요. F6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 어떻게 해요? 여기는 F5를 누르면 되죠. F5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회로가 간단하죠? 그 다음에 M0를 여기에 또 써도 돼요, 여러분. F3 누르고 M0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출력 F9 눌러볼게요. F9 P40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램프를 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딱 뭐예요? 푸시 버튼 누르면 M0 자기유지 잡혔죠. 그래서 이러한 경로로 자기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M0 여기도 역시 접점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계속 살아있을 거예요. 이 친구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얘도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입력 들어오면 전부 다 이제 여기 접점이 동작하게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가 계속 켜집니다. 자, 저는 이제 자기유지를 좀 끊고 싶어요. 어떻게 끊습니까? 여러분, 푸시 버튼 하나 설치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다가 푸시 버튼 갖다 놓으면 안 끊기겠죠. 왜? 우리는 여기를 끊어야 되는데 여기다 갖다 끊으면 얘는 계속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PB2를. 그러면 M0는 순간적으로 끊기겠죠. 근데 본질적인 자기유지가 안 끊기 때문에 푸시 버튼 2, 그러니까 초기화 버튼이 다시 돌아오면 다시 살아날 겁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여러분, 어디 끊어야 되느냐? 여기에 끊어야죠. 아니면 여기서 끊어야죠.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끊어볼게요. 그래서 F4 P1 해볼게요. 여기서 끊으면 돼요. 회로가 좀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끊을지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왜 안 되지? 여기다 하면 왜 안 되지? 여기다 하면 왜 안 되지?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해보는 것과 그냥 눈으로 보고 넘기는 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원래 정석적으로는 F10이라는 게 있어요. F10 누르고 END, END, 나 프로그램 종료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종료 지점입니다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근데 꼭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나중에 조금 고차원적으로 가면 해야 되지만 지금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워볼게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시뮬레이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요거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도구에서 시뮬레이터 시작을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느낌 오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롭게 일부러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했던 말 계속 일부러 반복하는 겁니다. 왜? 초반부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엔 PLC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지나칠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스템 모니터. 여러분, 제가 이 콘텐츠 하는 목적이 지나칠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하자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랑 동작이 똑같을 겁니다. 한번 P0 눌러볼게요. 누르면, 자, 자기유지 잡혔죠? 그 다음에 PB1 떼볼게요.
떼어도 자기유지 잡혀서 P40번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유지 잡혔죠? 자기유지. 그 다음에 여기 자기유지 된 게 램프 1번을 계속해서 켜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셋 시키고 싶어요? 자기유지 끊으면 됩니다. PB2 누르겠습니다. PB2가 P0가 아닌 P1이죠. P1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자,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푸시버튼 개념이기 때문에 이 단추들이 눌렀다가 떼줘야 돼요. 누르고 있으면 푸시버튼 누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떼야 돼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잘 되는지, 자, 손 떼면 잘 살아있네요. 그리고 M0 계속해서 점등되어 있고 M0로 인해서 램프가 점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화하고 회로가 원상태로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유지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그럼 뭐 한 거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보시면요. 여기 F3A 접점 배웠죠? F4B 접점 배웠죠? 그 다음에 가로선 배웠죠? 세로선 배웠죠? 그 다음에 F9를 통해서 출력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 요 M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유지를 배웠어요. 근데 왜 M0로 합니까? M10으로 하면 안 됩니까? M30으로 하면 안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M30으로 해볼까요? 이거 근데 여러분 30으로 바꾸면 당연히 얘도 30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름을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M30으로 다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M30. 여러분 지금 어떻게 들어간 거냐면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지우고 M30을 해보세요. 뭐 35 안 돼요?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거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PLC는 뭐다? 정답이 없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명령어들을 아주 자유롭게,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PLC 능력이 평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어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자, 한번 P0 눌러볼게요. 저 뗐어요. 똑같이 잡혔죠? 그리고 초기화. 자, 똑같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이거 저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프로젝트 열기, 이게 어디에 저장되는지 지금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바탕화면에 저장했으니까 이거 그대로 저장하면 바탕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저장, 여기까지 한 거를 저장하고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꺼볼게요. 그러면 여기 빠지직 연습 2가 생겼죠. 우리가 이게 1편에서 한 거고 얘는 조금 전에 한 겁니다. 얘를 다시 켜서 들어가면 우리가 한 작업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어때요? 괜찮으신가요? 조금 PLC나 어떤 이 XG5000이 처음이셔서 어색할 수 있습니다. 저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이제 처음에 XG5000 배웠을 때 많이 어려움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은 여러분은 느끼지 마시라고 제가 이 채널, 다시 이 콘텐츠의 콘셉트를 굉장히 자세하게, 조금 영상 길어져도 상관없다, 굉장히 자세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같이 호흡을 잘 맞추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이었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